왜 채팅을 하면서 눈을 딴 데로 돌리며 또 딴짓을 하기도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내담자의 감정에 빠지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을 인정합니다. 정신과 진료에서 가족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지금 만나는 정신과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처방약으로 증세는 호전되고 있어서 두고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과보다 이 정신과 의사에 느끼는 이러한 불만은 공감을 받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렵게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자신의 고통에 그 힘든 사연에 귀담아 들어주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이면 실망을 합니다. 환자인 자신에게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보거나 모니터를 보면서 이 적고 타이핑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위로의 말에서 따스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할 테죠. 저는 면담하면서 타이핑을 합니다. 중요한 말을 놓치기 쉬워서 적지만 계속 눈을 맞추려고는 노력하죠. 하지만 내담자는 이런 모습에 진심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면담을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신의 마음이 위로를 좀 받았다는 느낌.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겠다는 희망의 작은 촛불이라도 켜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맞는 정신과 의사를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치료적 면담을 4년간 수련한 전문가인데 왜 온 마음으로 다 들어준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의사가 있을까요? 즉, 저처럼 채팅을 하면서 눈을 딴 데로 돌리며 또 딴짓을 하기도 할까요? 내과, 소아과 의사도 아닌 정신과 의사가 말입니다. 저는 아까 영업상의 그 효율을 위하여 내담자의 말을 놓칠까봐 적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내담자의 적절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치료적 중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정신과 초보의사 시절 환자의 사연에 몰입하고 공감하며 그 고통이 제 마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울기는 하지만 이 차분하게 합리적 리더로서 치료적 방향 제시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환자의 사연이 가슴을 누르고 머리가 복잡해요. 해서 너무 지쳐버리고 이 다른 분을 치료할 에너지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감정의 수렁에 같이 빠져버리면 헤쳐나올 지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담자와 거리를 좁혔다 늘렸다 최선을 다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말입니다. 네, 이 솔직하게 제가 내담자의 감정에 빠지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정신과 의사를 좀 길게 해야 하니까요. 그분이 힘든 마음을 토로하거나 핵심 감정이 나올 때 충분히 공감, 위로하고 대처 전략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담자를 지켜나갈 치료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과를 방문해서 의사와 면담을 할 때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면담 시간이 한정적인 것을 유념해서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말씀을 하십시오. 치료를 잘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의사일수록 환자가 많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시간을 잘 배분해야 하겠죠. 하소연이 길면 정작 중요한 핵심 증세와 치료 의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일 힘든 증세와 이게 시작된 과정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명민한 환자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이 차팅 순서는 주, 호소, 현병력, 과거, 생애, 가족력,
치료 계획의 순입니다. 대체로 그렇죠. 자, 두 번째, 정신과 진료에서 가족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과 등에서 가족 병력 정도만 언급되는 것에 비하면 몇 배나 중요하죠.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지,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 학교사 등을 물어볼 것인데 솔직히 다 이야기하는 것이 치유에 꼭 필요합니다. 혹시 물어보지 않는다면 먼저 말해주세요. 어릴 적 트라우마나 당신의 영향을 끼친 사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이 과거 치료 병력, 즉 어떤 약을 복용하였는지, 혹시 부작용이 있었는지, 왜 병원을 바꾸려 하는지, 닥터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솔직히 지금의 닥터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죠. 이런 정보를 듣게 되면 새로운 정신과 의사는 좀 더 신경 쓰고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로, 미루다가 어렵게 가게 된 정신과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중 치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담자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보다는 우선 정신과 의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면담의 흐름에 좋습니다. 그러다 궁금한 질문은 미리 적어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좀 빠뜨리지 않게 좋겠죠. 다섯 번째로, 정신과 의사는 이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관계 맺는 것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이를 납보 형성이라고 합니다. 경청, 공감, 교감하며 핵심 문제를 파악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힘든 증세를 완화하게 해 드리면서 이 신뢰를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으니까요. 이러한 납보, 믿음, 연대, 친밀감을 주치의와 같이 가능한 한 빨리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인들의 충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정신과 약을 왜 먹느냐? 취미생활하며 건강한 방법으로 이겨내보라고요. 그분들이 나의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고 말은 참 쉽게 한다고 속상했을 겁니다.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으며 이 내 편은 없다고 느끼며 좀 외롭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알게 된 내담자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환자 편에 서도록 수련받은 전문인가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겠습니다.